네, 안녕하세요. 하늘을 통해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시켜드리는 날씨 커뮤니티 써니컴 TV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결애고요. 안녕하세요. 푸니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웨더뉴스가 제작하는 써니컴 TV 현재 YTN 웨더앤 라이프 채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역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 채널 검색창에 써니컴 TV라고 검색하시고요. 또한 실시간 채팅도 가능하시니까요. 다양한 방법으로 즐겨주시기 바랄게요. 네네.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모바일 시대만큼 준비봤는데요. 계정들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들 다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거기서 애플리케이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리고 카카오톡 다운받아가지고요. 지금 나오고 계시는 계정들 입력해주시고 추가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오늘 방송 라인업 확인하기 전에 태풍 소식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발생한 제27호 태풍 멜로르가 위력을 키워서 필리핀 중부 지역에 상륙해 통과 중이라고 합니다.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 73만 명의 안전지대로 대피했고 임시 휴교령까지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또 현지 항공기 40여 편의 운항이 취소됐고 여객선도 운항이 중단되면서 여행객과 섬주민 등 8천여 명의 발이 묶였다고 합니다. 이번 태풍은 순간 최대 풍속이 시속 185km로 최고 300mm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13년 필리핀에서 7천여 명의 희생자를 낸 슈퍼태풍 하이엔과 유사한 이동 경로를 지나고 있지만은 크기가 비교적 작아서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상륙에 대비해 보호 물품과 장비 준비 등 비상대응 체제에 들어갔다고 하는 만큼 아무쪼록 큰 피해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난번에 위력이 꽤 컸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크지 않다고 하니까요. 그나마 다행인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분위기 조금 바뀌어서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방송 라인업 나와주세요. 네, 또 오늘 날씨가 어떻게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코너 시작하도록 할게요. 코너 나와주세요. 오늘 날씨 어때요? 네, 이제 비는 그쳤고 뭐라 그럴까요? 조금 어두컴컴해서 이게 안개인가 뭔가 했는데 미세먼지더라고요. 그렇죠. 오늘도 역시나 약간 우울하고 출출한 그런 날씨가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날씨 체감서부터도 약간 쌀쌀하고 춥고 네. 또 그렇게 건조하지도 않고 약간 그 습기가 아직도 남아 있어가지고 좀 불편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녁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기온이 뚝뚝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은 서울이 영하권으로 시작한다고 하니까요. 준비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 아침에 출근 어떻게 하셨는지 아침 리포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네, 서울시 서초구에서 7시 13분에 푸지코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직 밤이네요. 바람이 쌀쌀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침 7시 13분인데도 정말 아직까지도 이 밤의 기온이 느껴지는 그쵸? 그런 아침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도 부지런하게 아침 일찍부터 깨어나가지고 이렇게 살림을 하고 계시는 분들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대부분은 다 아직도 꺼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아직도 맞습니다. 주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역시나 춥게 느끼시는 분들은 이불 속 꼼꼼히 쌓일 것 맞아요.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두 번째 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나와주세요. 네,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7시 35분에 꼬마꼬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화창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주에는 굉장히 비 소식도 잦고 또 날씨가 좀 어두컴컴해서 금세 또 그런 화창한 날씨가 또 벌써 그립더라고요. 네, 맞죠?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정말 구름 이불이 덮고 있는 그런 사진을 담아주셨는데요. 정말 굉장히 흐릿흐릿하고 선명하지도 않은 그런 사진을 주셨는데요. 정말 어둡고 캄캄하고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힘내주시기 바랄게요. 파이팅! 네, 다음 나와주세요. 네, 8시 20분에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해피 용가리님께서 안개가 점점점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다들 어두컴컴한 사진을 보내주셔서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네, 맞아요. 그래도 이렇게 어둡고 캄캄하기 때문에 기온이 그렇게 내려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구름이 맞아요. 이불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춥게 느껴지는 거 아닌 것 같은데요. 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밤부터 본격적으로 너무나 추운 날씨가 이어질 거니까요. 이제부터 모든 거 이어머프든지 그쵸? 머플러, 장갑 그런 거 다 준비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멋진 사진 감사합니다. 네, 다음 사진요. 네, 와우. 유증님께서 서울시 은평구에서 9시 반에 보내주셨고요. 날씨가 꾸물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서울도 역시 아까 전북 사진과 비슷하게 꾸물꾸물하고 그렇죠. 흐릿하고 합니다. 네, 맞아요. 아침부터 그러는데요. 원래 이럴 때는 한 9시쯤에 햇빛이 쨍쨍해야 그쵸. 되고 그러는데요. 회사 안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밖을 보면 화창한 그런 기운을 받을 수 있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그래도 약간 기운이 빠지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 그래도 2015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남은 날들 힘차게 한번 보내시길 바랄게요. 네네, 멋진 네. 사진 감사하고요. 마지막입니다. 고고! 네, 도니님께서 서울시 마포구에서 9시 52분에 보내주셨습니다. 해 어디 갔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분들이 그쵸. 이렇게 햇님을 찾고 계세요. 네네. 그 정도로 좀 어두컴컴하고 흐릿흐릿하면서도 약간 기운을 빼놓는 그런 맞아요. 날씨입니다. 또 어제부터잖아요. 주말 동안 그래도 그나마 좋은 날씨가 이어졌는데 월요일서부터 축 처지고 또 오늘까지 계속 이렇게 나쁜 날씨가 이어지니까요. 여러분들 정말 파이팅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내요. 네, 이 시간 이후의 날씨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웨더뉴스 예보사 김민경 씨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웨더뉴스 예보사 김민경입니다. 밤사이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오늘 아침 비가 대부분 그쳤고요. 일부 지역에만 현재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구름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압골이 우리나라 북동쪽으로 통과한 뒤 이 후면으로 차가운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오후부터 지속적으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겠는데요. 특히 한기를 동반한 기압골이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따뜻하고 습한 서해상을 지나면서 해기차에 의해 눈구름이 발달해 내일 새벽부터 수도권 일부 지역에 눈이 흩날리기 시작해 낮에는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다소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번 눈은 제주도와 호남 지역에 집중되겠는데요. 제주 산간에는 모레까지 최고 2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눈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후면으로 영하 33도 이하의 강한 한기가 유입되면서 내일 아침 전국적으로 기온이 5도 이상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요. 특히 모레인 수요일에는 전국이 영하권의 강추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압 경도도 강화돼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은 올 겨울 들어 가장 춥겠고요. 이번 한파는 이번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스튜디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점차 내륙 지역에도 바람이 날카로워지고 있는 화요일입니다. 구름이 많은 가운데 찬바람이 불며 체감은 추운 상태인데요. 특히 밤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만큼 늦게까지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은 따뜻한 옷차림에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중서부 지방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만큼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도 계속해서 구름 사이로 햇빛을 보기가 힘든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낮 동안 빗방울이 흩날리는 곳도 있겠고요. 한편 서해상에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중서부 지방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으니 호흡기 건강 관리에도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8도, 광주가 10도, 부산이 14도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 분포 보이겠지만 퇴근길에는 서울과 대전이 3도, 광주가 6도 등 기온이 떨어지겠고요. 특히 밤사이 기온이 5도 이상 크게 떨어지겠으니 내일 아침에는 추위에 대한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전해상에서도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동해 일부 해상에서는 한때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바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5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다음은 사진으로 보는 오늘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에 계신 분들은 구름의 간격에 주목하셔야겠습니다. 구름의 간격이 멀어지면서 구름 사이로 하늘이 보인다면 점차 날씨가 회복된다는 신호인 만큼 오후에도 비 걱정 없이 외출하셔도 좋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한겨울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고요. 이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네, 목요일은 올겨울 들어 가장 춥고 이번 한파는 또 주말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또 연말이라서 뭐 스케줄 같은 것도 많으실 텐데 그쵸. 미리미리 날씨 정보 확인하시면서 그런 스케줄도 조정하시길 바랄게요. 네네. 네, 오늘 날씨 포인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 포인트. 네, 오늘 구름 많은 하루가 이어집니다. 오후 되면서 찬바람이 유입되고요. 또 기온이 뚝뚝 떨어집니다. 외출하실 때 꼭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서부 지역 미세먼지가 한때 나쁜 수준까지 올라가니까요. 호흡기 질환 있으신 분들, 호흡기 약하신 분들 또 마스크 착용하시고 나가시고 이 부분도 굉장히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오케이. 오케이. 네, 지금도 굉장히 추울 것 같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햇빛을 찾는데 그때도 좀 걱정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네네. 햇빛이 쨍쨍하고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 그렇게 기온 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나잖아요. 온도차도 크고. 그래서 이럴 때도 약간 불평불만도 있고 저럴 때도 불평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좀 완벽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네, 봄도 날씨가 굉장히 최고인 것 같은데 봄에는 또 황사 있고 맞아요. 가을은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을 보이는데 또 건조하고. 건조하기 때문에 정말 헷갈리는 그런 사계절 나라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계절이라서 좋긴 좋지만은 또 계절이 많다 보니까 이 계절마다 사용하는 계절 용품들도 계절 제품들도 다 엄청 다릅니다. 저희가 잠시 후 2부에서는 이렇게 계절 제품들, 계절 용품들 잘 보관하는 관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봬요. 잠시만요.
네,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2부! 네, 코너 외쳐보도록 할게요. 코너 나와주세요. 날씨터. 시터. 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굉장히 뚜렷한 나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봄에는 우리가 또 봄에 맞이하여서 사용하는 계절 용품이 따로 있고 그쵸. 또 여름은 덥다 보니까 선풍기 사용하고 에어컨 사용하고 네. 또 봄, 가을에는 건조하다 보니까 뭐 사용하죠? 가습기 사용하고 그쵸. 굉장히 계절마다 사용하는 게 다양해요, 정말. 그렇죠. 여름에 같은 경우에는 뭐 선풍기도 있고 에어컨디션도 있고 또 잘하면 제습기까지 막 세 맞습니다. 가지 진짜 다 많아요.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칫하면 골칫덩어리로 전략할 수 있는 이런 계절 용품들을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오늘 테마 나와주세요. 확인하겠습니다. 살림의 정석, 계절용품 관리법. 네, 일단 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기청정기를 자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황사 때문에 실내가 좀 공기가 좀 그래요. 네, 또 지금 같은 경우에도 중서부 지방 음. 같은 경우는 아직도 맞아요. 난리 법칙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불청기 황사 탓에 봄에 아주 자주 사용하게 되는 공기청정기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공기청정기를 출입구나 창문 가까이에 두게 된다면은 외부의 차가운 공기로 인해서 열 손실이 많아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면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하겠죠. 네, 그래서 출입구나 뭐 창문의 반대편 또는 대각선 방향으로 두면은 열의 대기 순환도 잘 되고요. 또 환기에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공기청정기 어떻게 관리하면 되냐? 필터식 공기청정기는 일단 물 세척 필터, 물 세척 필터가 따로 있잖아요. 이거 그쵸. 같은 경우에는 물로 부드럽게 세척한 다음에 햇볕에 바짝 마르게 건조를 시켜줘야 한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깨끗한 물로 바꿔줘야 하고요. 교체 필터의 경우에는 물로 세척하면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주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네. 네, 전기 집진식 공기청정기는 한 달에 한 번 이 집진판을 꺼내서 청소하시는 게 또 오래오래 잘 사용할 수 있는 관리법이라고 합니다. 네, 몰랐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기청정기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들어오는 그런 공기를 청소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래도 그 창문 아니면 출입구 그쪽에 네네네네. 놔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 반대 방법으로 반대편으로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시고 네.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네네. 네, 두 번째로는 바로 선풍기와 에어컨입니다. 우리 여름에 선풍기와 에어컨 없으면 안 되죠. 못 살아요. 근데 이렇게 한철만 사용하다 보니까 그 외의 계절에는 굉장히 방치해두기가 쉽습니다. 네, 그렇죠. 청소하셨어요? 안 쓰니까요. 저는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아니고 몇 개 그쵸. 있잖아요. 뭐 방마다 있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거 할 때마다 뭐 인터넷에서 지금이야 그 커버가 그렇죠. 파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사이즈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청소해야 하는지 뭐 다 꺼내고 와이핑 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요. 귀찮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선풍기와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잘 보관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 뭐 악취도 나고 또 오염돼가지고 이렇게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가 맞아요. 쉽대요. 네. 또 관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선풍기는 날개 보호막을 분리해서 헝겊으로 닦아서 먼지를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집안에 먼지도 많은데 이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먼지를 아주 잘 흡수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먼지 달라붙어 흡수기 있어요.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날개에 이렇게 먼지가 좀 너무 많이 붙어 있고 또 이게 잘 닦아지지 않는다면은 물에 중성세제를 풀어서 네네네. 이렇게 마른 수건으로 그렇죠. 또 묻힌 다음에 잘잘 닦아주시면 된대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바짝 말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선풍기 뒷부분의 모터에 먼지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까보니까 네네. 정말 먼지 선풍기 같이 먼지가 정말 많은데 이거는 청소기로 먼지를 빨아내주면 좋대요. 그렇죠. 네, 이렇게 여러분 선풍기 관리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에어컨입니다. 네,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송풍 운전 모드로 8시간 정도 충분히 작동시켜서 이 내부를 완전히 건조시키는 게 중요하대요. 또 내부에 먼지 같은 것도 많이 쌓이고 하니까요. 네네. 여러분 내부를 완전히 건조시켜 주시고요. 그래야지만 뭐 곰팡이, 뭐 악취 같은 것도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쵸. 또 에어컨 하면 필터. 네. 필터도 굉장히 오염되기가 쉽고 또 먼지도 많이 쌓이다 보니까 이 필터를 분리해서 진공청소기로 세척을 해주시는 게 좋대요. 그리고 네. 그늘에 완전히 말려서 건조를 시켜줘야 합니다. 그쵸. 이런 단계를 안 따라가면 에어컨에서 냄새가 나요. 네, 맞아요. 에어컨에서 냄새도 나고 또 우리 여름에 그 에어컨병, 네네네. 그쵸. 냉방병 걸리잖아요. 네. 이게 다 필터에 쌓이는 이 먼지 먼지. 때문에 또 오염된 것 때문에 다 걸리니까요. 미리미리 여러분 시간 나실 때 여름 되기 전에 잘 관리하면서 청소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네. 네, 저희 다음으로는 이제 가을에 필수품 가습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가습기 정말 물 제때 안 가르면은 이것도 오염돼가지고 건강에 오히려 또 해롭다 이런 그쵸. 소식 많이 접했잖아요. 가습기 청소법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건조함이 시작되는 가을 이때 가습기를 정말 많이 찾게 됩니다. 하지만 가습기는 청결하게 사용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건강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순간부터 까다로운 관리가 필요하고 맞아요. 또 구입할 때도 역시 그 노하우가 있대요. 그쵸, 그쵸. 일단 보시면은 이 진동자 부분이 부식되지 않는 재질인지 확인해 주시고 또 물통은 주입구가 커야 된대요. 그래야지 손을 집어 넣어서 이렇게 아, 깨끗하게 청소하실 그러네요. 수가 있으니까 그쵸. 이 물통의 주입구가 큰지 이것도 확인해 주시고 네. 또 분리세척이 가능한지도 중요합니다. 분리세척이 가능한지 체크해 주시고 소음 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소음이 적고 또 습도 조절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가습기 사용 요령입니다. 네, 깨끗하게 정수된 물을 이용하거나 하루쯤 받아둔 수돗물을 부어주시는 게 좋대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또 약제품 같은 거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게 다 증발하도록 하루 정도 담아두시는 물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기가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돗물도 끓여서 물을 맞아요. 사용하시는 것이 좋대요. 저 같은 경우는 마시는 물 있잖아요. 그거 넣으세요? 네, 그게 더 안 그래도 마시는 것 같기 때문에 맞아요. 네, 될 수 있는 대로 깨끗한 물을 쓰는 게 좋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셔야지 이렇게 물의 분모양이 적어지지 않고 네. 전기 소모도 덜 된다고 합니다. 오.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해 주시고요. 또 물탱크는 가득 담아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물탱크 가득 담아주면은 이게 또 전기 소모도 많이 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탱크 같은 경우에는 가득 채워주시지 마시고요. 네. 뭐 보통 레몬이나 녹차 티백 같은 거 여기 넣어두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좀 더 오염이 잘 되고 이게 때 같은 것도 잘 벗겨지지가 않는데요. 그렇죠. 음식이 찌꺼기 때문에. 같은 거 남을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더욱더 청소에 공을 들이셔야 합니다. 네네네. 귀차니즘 있으신 분들은 아예 안 넣고 사용하시는 것이 맞아요. 좋겠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또 청소 시 체크해야 할 리스트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네, 물통은 베이킹소다나 식초를 탄 물로 적어도 이틀에 한 번씩은 청소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곰팡이 번식을 막는다고 합니다. 일단 솔보다는 부드러운 헝겊으로 닦아주시는 것이 좋고요. 또 식초를 묻혀서 닦아도 역시 살균 효과에 도움을 받는다고 해요. 역시 베이킹소다, 식초 이 두 가지가 가전용품 청소할 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네. 네, 체크리스트 확인해 주시고요. 네, 다음에는 또 겨울에 주로 사용하는 게 카페트. 카페트만 깔아놔도 굉장히 따뜻해 보이면서 또 차가운 밤바닥을 안 밟아도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많이 도움을 받더라고요. 근데 카페트 정말 깔아두면 먼지도 잘 먹고 그러니까요. 머리카락도 많이 쌓여있고 맞아요. 정말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청소기 해더라도 센 거가 아니면 다 그 스토킹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지 깜짝 놀랐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겨울 카펫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매일 빗자루나
진공 청소기로 결 방향으로 이렇게 청소를 오.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반대 방향으로 하면 이게 다시 덮여지니까 그쵸. 이 결 방향으로 청소를 빗자루. 해주시래요. 네. 네, 그리고 겨울이 지나면 종이 파이프나 대나무를 넣고 결이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말아준 다음에 자외선이 닿지 않는 곳에 잘 뉘어서 보관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세제를 탄 물에 헝겊을 적신 다음에 이렇게 표면을 닦아주시는 것이 또 좋대요. 오, 네, 정말 유용하잖아요. 카펫 같은 경우에는 온도를 켜더라도 그렇죠? 발을 카페트 그 맞습니다. 밑에 하면 얼마나 따끈따끈하고 따뜻하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정말 청소, 관리를 잘해 오래오랫동안 쓸 수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좋은 팁을 알려주시니까 여러분들도 따뜻하게 올겨울을 이겨내보세요. 네,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청소기도 역시 청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쵸. 청소기 청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필터에 붙어 있는 먼지를 버리고 물로 세척해서 또 바짝 건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네. 우리 또 요즘 스팀 청소기 많이들 사용하시죠? 네. 남은 물이 고여 있으면 이게 또 곰팡이로 썩을 수가 있고 또 물 같은 경우에는 오염이 될 수가 있어서 이게 또 우리 몸으로 다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터에 남은 먼지라든지 남은 물 같은 거 꼭 다 버려주시고요. 고장을 일으키는 원인이시니까요. 그래서 깔끔하게 바짝 말리시고 네. 다 버려주시고 네. 이거 지켜주시기 바랄게요. 오케이. 네, 저희 지금까지 계절 용품 관리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계절만 쓰고 또 사용 안 하다 보니까 금방 잊고 그쵸. 또 금방 오염되고 막 그렇습니다. 시간 나실 때 미리미리 청소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네. 네, 저희 지금까지 날씨톡 이슈톡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3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네. Hi everyone, I'm Panita with your weather report. Now yesterday's rain finally came to a stop for the most parts here in South Korea, and we've got strong winds chasing after us as well, dropping our real feel index pretty low. Now currently we're looking up to hazy skies and still a little bit of leftover light drizzle here and there around the nation. Now around the afternoon we'll see the spaces between the clouds kind of drifting apart, drying up all the rest of the showers. But the Midwestern regions will be welcoming microdust once again. So do take note of that before you start opening your windows for fresh air. Now we'll get similar temperatures as yesterday. Today's maximum temperature range will start from 6 degrees to 14 degrees Celsius nationwide. But it will feel a bit lower than that due to the cold wind blowing in, and it looks like it's only going to get more intense starting tonight. Now we started this week with pretty depressing weather for the past couple days, so I think it's safe to have a cheat meal or maybe two. So get your grub on. That'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with your whether you like it or not. Bye-bye.
알겠습니다. 3부. 네, 저희 3부 코너 써니콤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서 전해지는 리포트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 지역에 대한 문화, 날씨, 역사, 뭐 다양한 정보를 저희가 함께 드리니까요. 이 시간 함께 즐겨주시기 바랄게요. 네, 맞습니다. Welcome back to our third segment. It's one of our favorite corners. And today on the show, we're going to visit 3 different countries and 3 different continents. So let's take a look at what our first picture and our second and even our third picture has to offer. Let's take a look at our very first picture. 네, 코너 외쳐볼게요, 코너. 나와주세요. Today's Sunnycom Report. 네, 오늘 첫 번째 리포트 굉장히 멀리서 전해져 왔습니다. 네. 그렇죠? 저희가 평소에 접하기 힘든 곳이기도 하고 그쵸. 안 가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맞아요. 요즘 홈쇼핑에 보시면 그런 여행 그런 여기 여행 채널 상품 많이 있잖아요. 나와요?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요새 이 지역도 나와요? 그쵸. 약간 패키지 투어로서 유럽을 다닐 수 있는 그런 관광도 있더라고요. 네, 어디 있는지 한번 화면 통해서 보시죠. 네, 야호. 덴마크 오르호스에서 도착한 리포트입니다. 윈터 써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난 13일에 보내주셨어요. 지금 하늘을 보니까 구름도 떠있긴 한데 그 외의 지역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러니까요. 덴마크 같은 경우는 항상 깨끗해요. 맞아요. 무엇이든지 바다도 깨끗하고 날씨, 이 풍경 너무 깨끗한데요. This picture was sent by ID name Earth4. 어제는 이분이 노르웨이에서 보내준 사진이 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덴마크로 가는 길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생겼는지 전체 화면 통해서 보시죠. 네. 지금 무슨 배를 타고 계신가 봐요. 좋겠다. 그렇죠? 바다를 이렇게 쫙 가르면서 달리시고 계신데 어디로 가신지 참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바다 색상도 굉장히 깊어요. 네. 이렇게 깊을 때는 이렇게 진할 때는 바다가 깊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If you take a look at the forecast, it looks like beautiful weather they are experiencing with a high of 5 and a low of -3 degrees Celsius. And if you take a look, also it was also raining in the beginning around dawn. 새벽부터 비가 살짝 내리는데요. 그 외에 정말 깨끗한 날씨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네, 맞아. 이 오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덴마크 하면은 코펜하겐 그쵸.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코펜하겐이 수도인데 이 수도만큼이나 크고 또 잘 발전되어 있는 곳이 이 오르스라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덴마크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 해피하고 행복하고 네 정말 깨끗한데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자전거를 주로 타니까. 맞아요. 네. 자전거 타기도 굉장히 좋은 나라이기도 하고 또 자전거에 대한 시스템이 정말 잘 돼 있더라고요. 그쵸. 보니까 자전거 신호등도 있대요. 자전거 뭐지? 고속도로도 있다고 합니다. 오. 네, 요즘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사이클링의 트렌드를 유행을 맞아요. 타는 것 같은데요. 한국 같은 경우 특히나 서울은 너무나 자동차 위주로 도로를 맞습니다. 만드는 것 같은데요. 뭐 일산, 분당 그런 데 가시면 뭐 바이크 레인이 따로 있는데요. 대부분 지역이 없잖아요. 근데 이 지역은 덴마크 같은 경우는 Bicycle Heaven 자전거 천국이라고 불리는 맞아요. 만큼 모든 게 잘 돼 있어서 너무나 쉽게 탈 수 있대요. 또 자전거 탈 때 언덕 올라갈 때 진짜 힘들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평지가 많대요. 네. 대부분 평지고 또 제일 높은 지대 해봤자 뭐 해발 160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게 제일 높대요. 별거 아니네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기도 정말 잘 조성되어 있고 또 자전거 신호등도 있고 그 외에 뭐 자전거가 기본, 네. 기초 교통수단이라고 하니까 그 외에 환경 같은 것도 정말 잘 보존되어 있겠죠. 네, 거기 있는 분들도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매일매일 맞습니다. 그렇게 운동하니까. 네, 얼스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다음 리포트 보여주세요. 네, 중국 홍콩에서 도착한 리포트입니다. 지난 12월 13일에 보내주셨는데요. 일단 홍콩 같은 지역은 굉장히 밤의 도시라고도 많이들 이렇게 칭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크리스마스 조명들도 잘 돼 있대요. 네, 엄청 예쁘네요. 정말 활발해지는 에너제틱 그런 맞습니다. 도시인 것 같아요. 네. You could definitely feel the energy from here. Definitely a city that you can enjoy the nightlife for our owls out there. This picture is sent from ID name Owl Guy. Sent from the 13th, right around 10:23 p.m. saying bank decoration, snake and Christmas tree. 네, 지금 어떻게 데코레이션이 되어 있는지 함께 보실게요.
네, 지금 여러분 잔뜩 있네요. 맞아요. 앞에 있는 게 지금 뱀으로 되어 있는 장식이고요. 네. 그 뒤에 또 크리스마스 트리도 굉장히 크고. 그쵸. 또 뱅크 자체 이 은행 건물도 너무 예쁘게 그러니까요. 되어 있네요. 산타 할아버지 약간 조명으로 만드신 것 같기도 맞아요, 하는데요. 맞아요. 너무나 예쁩니다. If you take a look at this photo, it's a beautiful, I guess, nightlife city. I guess it's a perfect way to describe Hong Kong. 이 사진만 봐도 홍콩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홍콩에 가면 정말 이 밤의 문화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홍콩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IFC인데요. 이 IFC 건물이 있는 곳이 홍콩의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경사가 굉장히 심해요. 이 아예 뭐 산을 다 깎아서 만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경사가 심하다 보니까 올라갈 때 미드 레벨 에스컬레이터 그게 이렇게 딱 중간에 이렇게 와. 끝까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네네네. 그냥 거리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걸 그쵸.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또 홍콩을 생각해보면 스카이스크레이퍼이잖아요. 지금 이 건물들이 작은 편이 아니에요. 쭉쭉 하늘 맞아요. 찌르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영화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또 지금 그 크리스마스 트리도 정말 예쁘게 펼쳐지는데요. 크리스마스를 생각해보면 홍콩이 아닌데 그래도 예쁘게 데코레이션을 해놨네요. 네. 네, 맞습니다. 이 영화 툼레이더에서 안젤리나 졸리가 꼭대기에서 아슬아슬하게 뭐 네네. 여기를 부리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도 역시 이 홍콩에서 찍혔고 또 다크나이트에서도 나왔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정말 많은 헐리우드 액션 필름 그런 영화들이 맞습니다. 찍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유명해진 것 같아요. If you take a look at how many people actually visit this place, the mainland tourist was around 4.5 million people back in 2001, and it jumped all the way to 28 million people in 2011. 정말 오. 어마어마하죠. 한 거의 뭐 400 3배 가까이 그렇죠. 증가했네요. 7배인 것 같은데요. 2001년이 400만 명이 네네네네. 들어오고 그리고 2011년이 2,800만 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엄청 차이가 나죠. 네. 그러게요. 굉장히 계속 들어오니까 밤이나 낮이나 아침이나 계속 움직이는 그런 도시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미리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딱 받을 수 있어서 기분이 좀 설레기도 합니다. 네네. 네, 멋진 사진. 리포트 감사합니다. Thank you. 네, 저희 세 번째로는 또 이렇게 크리스마스 연말하면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미국 뉴욕인데요. 한번 가볼게요. 출발. 미국 뉴욕이 아니라 무슨 유럽 같아요. 그러니까요. 약간 아부다비 그런 그쵸? 템플 같기도 하고. 약간 터키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I'll take this all year says ID name Roger. This picture was also sent on the 12th right around 2:06 p.m. 네, 뉴욕을 생각해 보면 뭐 뉴욕 크리스마스 타임 나 홀로 집에 Home Alone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사진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실게요. 나와주세요. 처음 봐요. 맞아요. 진짜 우리가 보통 뉴욕 사진 받으면은 굉장히 높은 고층 빌딩만 나와 있는 거 받았잖아요. 그렇죠. 타임스퀘어, 맞아요. 맨하튼. 그렇죠. 이거는 좀 약간 낮은 건물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모습을 현재 보고 계십니다. 뉴욕에 지금 우리나라도 조금 따뜻하잖아요, 평년보다. 네네네네. 뉴욕 같은 경우도 겨울에 정말 추운데 올해는 평년보다 크리스마스에 10도 정도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확률이 거의 없대요. 눈이 안 올 것 같은 이게 또 그런 엘니뇨 예상이네요. 현상에 또 그쵸. 영향을 받아서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네, 슬픈 소식인데도 거기 있는 분들, 여기 있는 주민분들은 그런 에너지, 그런 기가 안 죽었어요. 네, 이 12월 2일이죠. 저번 주였나? 저번 주에 타임스퀘어에 있는 아니죠. 록펠러 센터에 록펠러 있는 센터. 네. 굉장히 큰 크리스마스 트리가 그렇게 펼쳐졌는데요. There was around 45,000 light bulbs in that tree. 어마어마하죠. 맞습니다. 지난 1933년부터 시작됐던 어떤 전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록펠러 센터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굉장히 큰 거를 세워요. 보니까 45,000여 개의 LED 전구로 꾸민다고 합니다. 와우. 올해로 83번째 그쵸. 이렇게
트리가 세워졌었대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긴 역사를 살아가고 있죠. 그렇죠. 12월 2일에서부터 1일 6일, 1월 6일까지 펼쳐지는데요. 매일 이렇게 전등도 켜고 그러는데요. 25일 크리스마스 당일 날은 24시간 동안 굉장히 아름답게 라이팅을 하고 있다고 네, 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도식도 굉장히 크리스마스 전구들로 반짝반짝 빛나고 하는데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뉴욕에서 가장 전구 이 데코레이션으로 유명해진 마을, 그 유명한 마을이 다이커 하이츠라는 마을이래요. 오. 이 마을로 가시면은 굉장히 잘 꾸며져 있다고 합니다. 네네네네. 그리고 또 외국은 우리나라보다는 이 크리스마스라는 맞아요. 그런 개념이 더 크고. 크고 하다 네. 보니까 굉장히 잘 꾸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다이커 하이츠라는 마을 가시면은 정말 멋진 데코를 보실 수가 있대요. 맞아요. LA 같은 경우에도 캔디 케인 레인이라는 약간 네이버 동네가 있는데요. 거기에 계신 분들은 항상 이 크리스마스 시간이 오면 정말 온 집을 바닥부터 지붕까지 데코레이션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도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항상 거기서 차를 타시고 그냥 한 바퀴 돌고 가는데요. 맞아요. 외국은 진짜 잘 돼 있거든요. 그쵸. 근데 전기세도 진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근데 집 지금이 전체를 하다 보니까. 맞아요. 지금에 와서 정말 좋게 하니까요. 그렇게 전기세를 크게 낳는 것도 없대요. 요즘에 와서 잘 돼가지고 LED 라이트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그렇군요. 아끼는 그런 전들 있죠. 네, 알겠습니다. 좋은 네. 정보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이 코너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QR코드 놔주세요. 네, 스마트폰으로 이 QR코드를 찍어주시면 되고요. 어플리케이션 검색창에 써니콤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다운 받으신 다음에 여러분이 계신 지역에 있는 멋진 하늘 사진, 풍경 리포트도 올려주시면 되니까요. 많은 분들 저희와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케이. 특히나 요즘 그 크리스마스 시간이 오잖아요. 네, hopefully you guys can send in pictures from your winter holidays, especially since the end of the year is coming up. Hopefully you can update us on how you are doing. 네, 멋진 사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데이 써니콤 리포트 시간이었습니다. 네, 12월 15일 방송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네, 그렇다면 잊어버릴까봐 오늘 날씨 포인트 짚어봐야 되겠죠? 짠! 짜잔! 네, 오늘 구름 많은 하루 이어지고요. 찬바람이 붑니다. 기온 뚝 떨어져요. 이 점 유의해 주시고 중서부 지역은 미세먼지가 한때 나쁨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조심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케이. 네, 여러분 내일 또 이렇게 추워지고 목요일부터 한파가 시작되니까요. 날씨 계속적으로 저희 웨더뉴스와 함께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내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